이번 시간에는 웹 프로그래밍 아키텍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돌멩이를 하나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멀리 던져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남자가 건넨 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돌 던진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고 여자가 던진 돌을 다시 주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다시 돌을 던지라고 했고 남자는 그 돌을 또다시 주워왔습니다. 얼마쯤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까요? 여자는 그 돌이 남자의 마음인 걸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남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을 돌로 했네요. 다음은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톰 울프의 저서 필사의 도전에서 주인공 척 예그가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내가 최고인 단 하나의 이유는 딱 이거라고 그랬네요. 타고난 파일럿 같은 것은 없어요. 내 소질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유능한 파일럿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힘든 일이고 평생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파일럿이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비행을 해야 하지요. 오직 그게 최고인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살짝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타고난 사장은 없습니다. 타고난 마케터도 없습니다. 타고난 공부꾼도 없습니다. 오로지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평생학습 시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을 알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나 배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톰캣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때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 실습은 우리가 모든 개발이 끝났을 때 실행이 되는 것으로서 오늘은 개념 파악에만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자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보통 확장자가 .exe거나 .com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반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가 URL을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서버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웹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HTML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지, 플래시 애니메이션, CSS, JS 파일 등의 부가적인 컨텐츠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은 JSP도 있을 수 있고 ASP.NET이 있을 수도 있고 PHP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구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런타임의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관리되고 실행이 됩니다. 우리 JSP에서 런타임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JRE라고 불렀었죠. 이 JRE 속에서 동작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적 컨텐츠, 정적 컨텐츠, 보조 컨텐츠 등이 있습니다. 동적이 컨텐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서블릿을 통해서 구현하거나 JSP를 통해서 구현하거나 빈저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하거나 아니면 유틸리티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해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반면 정적인 컨텐츠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HTML 요소이거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정적 컨텐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적 컨텐츠나 정적 컨텐츠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 확장자가 보통 CSS라고 되어 있죠. 자바스크립트 확장자가 보통 JS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SWF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플래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CSS, JS 이런 것들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 디렉터리 구성을 보겠습니다. 디렉터리는 최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폴더라고 부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파일즈나 또는 윈도우즈나 혹은 윈도우즈 밑에 있는 시스템즈 같은 폴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자바 EE 스펙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EE 스펙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이름.war이라는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이 war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압축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 형태로 우리가 배포가 되게 되겠는데 이 war 파일 속에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루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 디렉토리라고 부르고 또는 도큐멘트 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적 컨텐츠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웹 INF를 제외한 모든 하이 디렉토리 컨텐츠들도 웹 컨텍스트 루트 아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웹 INF 폴더 속에는 배포 서술자인 web.xml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web.xml 파일 한번 사용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web.xml은 우리가 그 커넥션 풀을 사용할 때 web.xml에 서술을 해둔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XML 파일이라든지 DTD, XSD, TLD 이런 파일들이 여기에 웹 INF 아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웹 INF 아래에는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폴더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폴더는 LIB 폴더. LIB 폴더는 공통 라이브러리가 위치합니다. 보통 확장자가 자르인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죠. 현재 우리는 라이브러리에 자르 파일 하나를 넣어뒀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MS SQL용 JDBC 드라이브를 우리는 위치를 해두고 있죠. 추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 위치에 자르 파일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웹 INF 밀대 클래시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소스 클래시스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웹 INF의 소스 폴더는 일반적으로 빈즈 클래스나 서블리 소스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C는 그 자바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서비스할 때는 별로 응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준의 웹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구조는 아니나 그 만들어졌던 자바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기 있는 파일들이 컴파일이 되게 되면 그 컴파일된 파일들은 우리 클래시스라고 하는 폴더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블릿, 빈즈 클래스, 유틸리티 클래스 등이 컴파일되면 그 확장자가 클래스인, 점 클래스인 파일들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점 클래스인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파일들이 위치하게 되죠. 패키지 구조에 따라서 하이 폴더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컨텍스트 루트에서 필요한 내용들, 우리 JSP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클래시스 폴더 속에 있는 것들을 참조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컨테이너 배포의 개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개발 환경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동작이 됩니다. 자, 우리 개발자가 보통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가 쓰는 컴퓨터에 보통은 로컬 서버로서 톰캣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테스트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테스트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개발자이나 개발자 N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발한 것들이 이제 완벽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서 버전 관리 서버에 그 파일들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버전 관리 서버에는 모든 개발자들이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최신 버전의 파일들이 버전 관리 서버 속에 이제 들어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 버전 관리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운영 서버로 넘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톰캣 운영 서버로 넘기거나 아니면 웹로직 운영 서버로 넘기거나 이런
그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쪽으로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배포를 할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확장자가 WAR인 파일, 요거는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죠. 압축 파일 형태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압축 파일 형태로 운영 서버에 보내주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배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포 이해됐나요?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주는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는 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이제 설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작성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우리는 배포라고 부릅니다. 이 배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파일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톰캣이 교체가 되거나 재설치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톰캣 매니저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방법입니다. 괄호 속에 권장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네요. 톰캣에는 기본적으로 이 톰캣 매니저라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톰캣 매니저가 바로 웹 기반의 관리 도구인데, 이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배포해주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쉽게 배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게 톰캣 매니저입니다. 또한 관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보안 체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톰캣 클라이언트 디플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TCD는 일종의 유틸리티에 가까워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엔터 기반의 톰캣 테스트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은 서버 관리자보다는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짝 구경만 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배포 작업은 직접 실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배포 서술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배포 서술자는 우리가 줄여서 DD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풀네임으로 쓰면 Deployment Descrip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바 EE 스펙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설정을 위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포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웹 INF 폴더에 들어있는 web.xml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배포 서술자는 왜 쓰느냐? 첫 번째, 컨테이너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배포 서술자에는 배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참고해서 다른 컨테이너에 옮기더라도 별도의 설정 없이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 서술자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유지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매개 변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포 서술자인 web.xml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web.xml은 XML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일반 텍스트 파일입니다. 보통 서블릿 스펙 2.4 이후부터는 XML 스키마 형식을 취하고 있게 되고, 3.0부터는 애너테이션 기반의 설정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3.0 이후로는 web.xml의 사용이 차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web.xml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web.xml에는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디스트리뷰터블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분산된 환경에서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을 합니다. 컨텍스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기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필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터는 필터 서블릿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필터 매핑은 서블릿의 URL 매핑을 필터 서블릿의 URL 매핑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리스너가 있습니다. 이건 리스너 서블릿을 등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선 서블릿을 등록하는 부분, 서블릿 매핑은 서블릿 URL 매핑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션 컨피그는
세션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을 하게 되겠고, 마인 매핑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파일 형식의 뭔지를 지정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웰컴 파일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로딩되는 파일이 뭐냐라는 것을 지정하는 데 쓰는데, 일반적으로 index.html 혹은 index.jsp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러 페이지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페이지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JSP config에서는 include 지시어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JSP config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게 됩니다. Security constraint는 이제 접근에 대한 보안을 설정해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로그인 config는 로그인 방식을 인정하기 위한 설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annotation 그랬는데 annotation은 annota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anno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바 클래스의 메서드나 변수 앞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at override, 요게 at 표시를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ann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코드가 깔끔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annotation의 경우에는 at override가 있습니다. 이것은 method override가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위 클래스에서 뭔가 메서드가 있었는데 내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처리를 해준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더였죠. 근데 부모 클래스에서 해당 메서드가 없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at duplicated라고 하는 annotatio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 메서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at express warning, 여기에서는 컴파일 경고를 무시하도록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at safe variable argument, 요거는 이제 가변 인자의 매개 변수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at function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준다. 이럴 때 사용하는 annotation입니다. 다음은 아파치 톰캣 서버 관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아파치 톰캣의 사용자를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보안은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 보안을 요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톰캣의 사용자 등록은 톰캣 빼기 users.xml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톰캣은 우리가 서비스형 운용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이클립스 내부에서 개발 형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톰캣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톰캣 설치 디렉토리 밑에 컴프 밑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톰캣 7.0 밑에 컴프 밑에 보면 여기에 톰캣 users.xml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존재할 겁니다. 이 파일 내부에 사용자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클립스를 이용한다면 프로젝트 탐색기 쪽에 서버를 펼쳐보게 되면 톰캣 서버가 있고 톰캣 서버 아래쪽에 보면 톰캣 users.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서비스 상황이건 이클립스에서 개발하는 상황이건 톰캣 사용자 등록 tomcat-users.xml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쪽에 보면 톰캣 users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롤을 정의하는 부분과 유저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롤은 롤네임만 지정을 하면 되겠고 그 유저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그 유저가 담당해야 되는 롤까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톰캣에 이제 JSP 북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123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근하면 기본적으로 웹 어드민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니까 관리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입니다. 즉 사용자들을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을 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우리 톰캣 users.xml을 보게 되면 롤이 웹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런 롤을 부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web.inf 폴더 밑에 있는 web.xml이라고 하는 배포 서술자 속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웹 어드민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은 web.xml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web.inf 밑에 있는 web.xml 속에 추가적인 그 인정 부분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배포 서술자입니다. 여기에서 Security Constraint라는 곳에 리소스에 대한 인정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내부를 봤더니 웹 리소스 컬렉션 우리가 리소스가 지정되는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URL 패턴 챕터 03에 뭐 이런 그 이제 작업을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author constraint의 롤 네임을 웹 어드민이라고 지정을 해두었네요. 그래서 웹 어드민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컨피그에서는 로그인 인정 방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그인 인정 방식 내부에서 우리가 그 인정을 하는 방식은 베이직으로 선을 냈고 렐름 네임으로선 웹 어드민 렐름이라고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치 톰캣 서버 관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을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 JSBbook 1234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서버 관리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아파치 톰캣 관리자 모드 톰캣 매니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톰캣 매니저는 톰캣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웹 기반의 관리 도구다 그랬네요. 얘네들은 이클립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설치 톰캣을 통해서만 관리자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실행 중이라면 그것을 종료하고 윈도우에서 톰캣을 따로 실행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그 톰캣을 설치했을 때는 요만큼을 가지고 테스트했었죠. 로컬호스트 포트 808번을 통해서 접근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manager/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톰캣 매니저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톰캣에 해당되는 그 보안을 요구를 합니다.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 모드로 톰캣 매니저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실행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그 톰캣 서버에 실행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요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영역에 보면 디플로이 영역이 있죠. 여기에 디플로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실행 중이던 웹 애플리케이션을 언디플로이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배포가 중지되게 되겠죠. 그리고 스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중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기로 하죠.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서버의 각종 정보, 연결되어 있는 세션, 서버 운영 상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파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로그 파일은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의 모든 운영기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오류 등이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웹 서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톰캣을 기준으로 할 때 톰캣 로그 디렉토리는 설치 디렉토리 아래쪽에 로그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톰캣 7.0 밑에 로그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의 기본 형태는 파일 이름, 날짜, 로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탈리나 그리고 날짜, 로그 이런 형태로 파일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들이 이제 그 로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카탈리나라고 하는 파일로 시작을 하게 될 때는 톰캣의 메인 로그입니다. 이 메인 로그는 사실은 이클립스에서 콘솔에 보던 내용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 부분,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오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는 게 카탈리나입니다. 호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로그는 기본적으로 톰캣 관리자 모드 중에 하나인 호스트 매니저에 발생하는 로그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분석, 서버 이용량 분석 이런 것들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액세스를 관리하는 서버에 요청한 리소스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죠. 매니저라고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는 톰캣 관리자 모드의 사용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톰캣 STD 에러, 스탠다드 에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표준 오류 메시지들을 담고 있겠고, 톰캣 7 빼기 스탠다드 아웃 그러면 표준 출력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리케이션은 처음에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패키징을 하고 배포 및 실행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디렉토리 구조와 웹 애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 구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 과정은 엔트나 메이븐 등의 빌드 도구를 이용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할 때는 이런 스타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라는 폴더도 있고 src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웹 컨텐트 폴더가 있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배포 형태로 WAR 압축 파일로 구성이 될 때는 이런 형태로 폴더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과정의 디렉토리 구조,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할 때의 디렉토리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웹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과정은 간단하게 말해서 .war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그 웹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포맷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작업을 WAR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패키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이클립스에서 파일을 누르고 익스포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익스포트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할 거냐, WAR 파일 형태로 하겠다는 걸 지정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지정된 위치에 이런 형태로 저기 JSPbook.war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 WAR 파일은 사실은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죠.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RGB나 뭐 이런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JSPbook WAR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GB를 이용해서 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라고 했던 그런 형태대로 폴더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방법입니다. 배포 방법은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컨테이너가 실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실행 중인 서버에서 동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종료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디렉토리 구조에 WA 파일을 복사하고 압축을 해제하면 끝납니다. 근데 톰캣을 종료를 하게 되면 실행 중인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행 중인 서버에 설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포 툴이 필요한데, 톰캣에서는 톰캣 매니저라는 툴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도의 배포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 톰캣 매니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절차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종료시킨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가 종료된 상태에서 톰캣의 설치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WAR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톰캣 밑에 웹 apps 밑에 JSPbook.war 파일을 복사를 했네요. 그 다음에 톰캣을 실행을 합니다.
톰캣을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WAR 파일이 압축이 해제되고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URL을 통해서 접속해 보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동적인 상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해 주는 방법인데, 우리가 똑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설치된 파일을 좀 지워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톰캣을 종료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폴더를 다 삭제한 다음에 톰캣을 시작을 해 놓기로 하죠. 그러면 톰캣이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톰캣 매니저로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중앙 화면에 보면 디플로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누르고 내가 필요한 그 파일을 WAR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방금 JSP 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톰캣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면 배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관리입니다. 관리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시작하거나 중지하거나 리로드하거나 언디플로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웹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영역에 해당된다. 이것 또한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언디플로이하고 접속을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404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404 에러에서는 The request resource is not available 이라고 하는, 즉 파일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실제 실행이 될 때의 폴더 구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실행될 때 이 구조는 확장자가 .war이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압축 파일 형태다 그랬죠. 그래서 요 WAR 파일이 이제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버에 들어가면 압축이 해제되면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하는 상태에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배포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그 다음에 톰캣 서버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절차는 직접 하는 방법, 톰캣 매니저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은 실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 파악하는 목적이면 우리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개발이 끝났을 때 실제 응용할 때 얘네들을 참고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죠.